FOMC를 그래도 정리를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상대로 동결은 했지만 결국 파월 의장의 얘기가 핵심이었었고, 근데 파월 의장의 얘기를 뜯어보면 이분은 시장을 달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또 일시적이란 말로 뭔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자는 이제 원타임, 그러니까 지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보느냐. 한 번 일시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관세를 맞아서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뭐 2.3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2.5%로 한 번 레벨이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은 아닌, 그렇다면은 그래도 좀 대응하기가 쉬운, 물가에 대한 영향이 좀 크지 않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희망편인 건데, 일부러 그 기자는 원타임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말을 써줬어요.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안 썼는데, 맞아요. 파월이 직접 먼저 그 트랜지토리라는 이 코로나 당시에 우리 모두의 금기어죠? 트라우마가 네, 있는 금기어. 모두가 금기어로 하고 있었던 그 말을 일부러 꺼내듯이 하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이다. 굉장히 또 이번에도 되게 자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쓰면서 지난번에 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진짜로 모르죠. 관세를 어떻게 할지, 보복 관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오늘 아침에 굴스비 총재가 나와서 한 말이 이제 그거였어요. 트랜지토리 할 수 있다. 또 트랜지토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복관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관세를 중간재에만 때리는지 최종재에도 때리는지 뭐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페드의 진짜 인식이긴 하겠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아직 모른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너무나 자신 있게 트랜지토리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그게 저는 시장의 좀 불안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잭슨홀 미팅 때 본인이 그 트랜지토리라는 발언이 오히려 그 일시적이지 않았냐라고 자기의 그 어떤 논리를 좀 더 보태는 듯한 말을 하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뭔가 약간 징크스가 생기면 괜히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데 본인이 그걸 털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혼자 들었는데. 털어내신 건가요? 지금 모두가 아직 그 근데 트라우마에 진짜 있는데. 그거를 일시적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근데 일시가 굉장히 길죠. 근데 오늘 2년의 일시. 오늘 그 굴스비 총재가 물론 트랜지토리가 트랜지토리인지 트랜지토리인지는 모른다라고 그거예요. 얘기를 했거든요. 트랜지토리예요. 그래서 그거죠. 이게 이제 지금 월가에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지토리란 단어에 대한 어떤 기억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걸로 인해서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막 증시가 막 3,5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겨우 올라왔더니 또 트랜지토리.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트랜지토리 한 얘기, 진짜 트랜지토리 하냐라고 했더니 그게 2018년 얘기냐, 2021년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2018년은 자기 아직도 일시적이라고 믿고 있고, 무역 전쟁, 관세로 인한. 2022년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근데 2018년과 지금 2022년을 빼고 2018년만 비교를 해서 본다 해도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때는 공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좀 떨어지고 있었던 때잖아요. 디플레 공포가 그렇죠. 있었어요. 디플레이션에 이러다가 디플레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있어서 좀 부추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지금은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 지금 시달림을 당해서 톡 건드리면 지금 제일 화나는 단어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거는 관세 규모가 달라요.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많이 했어도 사실은 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이 한 1몇 %에서 3% 정도로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때리면 상호관세 때리고 나면 10%포인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발효된 거. 중국에 대한 20%포인트와 철강, 알루미늄만 해도 그때의 관세 수준은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상호관세를 폭넓게 대부분 트레이딩 파트너, 그리고 몇 개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다 때리고 그중에 너리 15을 더 때린다. 근데 15이면 정말 무역 다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때리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전망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페드데이에는 굉장히 증시가 일단은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좀 자고 일어났더니 이거 너무 또 그때의 악몽이 다시 살아오는 거 아닌가, 너무 파월이 아니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약간 현실 인식을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그 페드 FMC가 결정이 나오고 나서 순간 모든 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고요. 또 시장은 통상은 이 페드의 결정이 예상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오르냐면 그 전에 어제 해지를 해놓거든요. 해지를 해놓은 수요가 많아요. 공매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상대로네 하면 그 해지한 수요를 다시 이제 공매도를 거두는 거죠. 다시 사서 갚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 오르고 다시 이제 막판에 내리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죠. 결국은 그 주 내에 그러니까 금요일까지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면 내리는 게 많이 더 내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FMC 결정에 대한 어떤 파월의 일시적이란 발언보다는 파월이 더 많이 강조한 게 사실은 불확실성입니다. 16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리고 불확실성이 지금 척척 오늘이 D10인가요? 4월 2일에 D10인가 지금 D10에 들어가나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점점 더 이게 초침이 쩌각쩌각 흘러갈수록 시한폭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불안한 거죠. 파월의 말에 믿을 수가 없다. 왜? 불확실하다고. 파월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 경제 전망 요약만 봐도 불확실성이 정말 아주 높아졌고 인플레이션은 더 상방 리스크가 커졌고 경기 경제 성장률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졌고 사실 어떻게 봐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시장이 원하는 속도로 빨리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사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오늘 없죠. 보시면 이제 점도표상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아주 극적으로 변했던 거는 또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에 약간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던 뭐 식품 물가나 달걀 가격은 또 내려가고 있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파월 말을 정말 그냥 믿어준다라고 하면 약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법하거든요. 근데 저는 파월 의장 말 중에 제가 살짝 웃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이었어요. 너 왜 근데 뭐 이런 전망 이렇게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두 번 점도표에선 계속해서 두 번 금리 인하를 유지를 하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지금 불확실한데 그러면 뭐 받고 그냥 여기 우리 뭐 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라면 어떡할 거야 이랬죠. 지금 불확실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 뭐 그러면 그냥 불확실하니까 플러스 2? 뭐 이렇게 해? 아니 그냥 놔둔 거야.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회를 골드만삭스도 내린다는 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 내린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상화 컷.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낮추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 관세가 만약에 예상보다 덜하면 지금 상호관세 발표가 나오는데 막 지금 엄청 공포에 실렸는데 아니구나. 이러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컷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컷이 2번 있을 거야. 라고 기존에 얘기하고요.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죠. 예, 그런데 테리프가 엄청나게 세게 나왔어. 그럼 무슨 컷이 있냐? 그러면 인슈어런스 컷.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컷. 그러니까 어쨌든 2번은 낮출 거다. 어쨌든 이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관세가 약하게 나오든 세게 나오든 낮추는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2번 낮출 거야 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말에 상관없어. 무조건 낮출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뭐 채권 시장 보면은 인플레이션 반영한 채권 금리들은 확실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물론 당연히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다 보니까 물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그거를 사기 힘들 만큼 경제가 박살나면 결국 인플레이션은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장 침체가 더 걱정이다로 약간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파월은 일시적이래잖아요. 일시적. 그런 측면에서도 트럼프가 계속 또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발언은 맥락상 보면 관세를 어쨌든 매기겠다라는 쪽에 가깝긴 하지만 관세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이 더 좋을 거야
아니, 더 좋을 거야. 그것도 대문자로도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그냥 정말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단 본인의 관세 얘기를 훨씬 더 저는 강조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양쪽 다 영향이 있는 음. 거죠.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하고 지금 파월 의장이 사실은 좀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얘기한 게 약간 정치적으로 트럼프한테 막 트럼프가 또 공격 막 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걸 좀 미리 막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페드가 금리를 내리긴 내릴 것 같아요. 왜냐? 페드는 굉장히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네, 뭐 말은 그렇게 안 독립성 하지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 임명한 사람들은 다 정치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정치권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경제학자 중에 누가 통화 정책에 정통하지? 이러면서 딱 쫙 골라서 이 사람 찍어볼까? 이게 아니고요. 미리 와서 정당에서 맨날 뭐 이러면서 나도 한번 이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 한번 거기 가면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정권 때는 민주당 인기 많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찍고 공화당 정권 때는 공화당에 찍고 그래서 이번에 미셸 보우먼 이사가 이제 네, 부의장. 은행 규제 담당 네. 부의장으로 됐죠. 근데 여기 대해서 닉 티멜하우스 기자가 정확하게 썼어요. 이 미셸 보우먼이 작년 9월에 페드가 50bp 내릴 때 이제 반대표 행사했던 혼자 사람이잖아요. 했죠, 맞아요. 혼자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응이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금리 내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금리 내리는 건 너 바이든 좀 자격이 도와주는 있다. 일이야. 선거운동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우먼이 딱 반대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우먼은 역시 너 부의장. 그럼 이번에도 금리에는 반대 의견 내지 않았지만 크리스토퍼 월러가 약간 소수 의견을 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측면에서 정치적인 행보에 가깝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그래서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월러가 이제 의장 후보로 꼽히고 네. 있는 사람이잖아요. 월러도 트럼프 때 임명이 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의장 후보로 꼽히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공화당 정권 들어서 가장 비둘기파적으로 바뀐 사람이 월러고 가장 매파적으로 바뀐 사람이 굴스비. 그 둘이 아주 이렇게 그러네요. 쫙 크로스가 되고 있는 정치 성향이 상황인데 이 QT를 축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월러가 이걸 반대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무슨 생각이? 나 어떤 다른 논리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벌써 자기가 아닌 거를 직감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미 한번 버린 카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에이 나 아니야? 에이 이렇게 한 건가? 근데 아직 1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월러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 이제 끝나니까 발언 스케줄이 오늘 잡혔는지 다음 주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월요일에 하겠죠. 일단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